저는 고등학교 1학년 레이코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엄마랑 아빠가 유령처럼 존재감 없이 살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희 집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현재 사장은 제 아빠이며 차기 사장 자리는 오빠가 이어받을 예정이라 엄마와 아빠의 관심은 모두 오빠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애초에 오빠 한 명에게만 집중하려고 자녀는 오빠 혼자만 두려고 했지만 사고로 엄마는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를 임신해 어쩔 수 없이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쓸모없는 아이,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레이코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으니 말이죠. 레이코, 할아버지가 숙제 봐줄까? 응. 간식으로 케이크 사왔으니 끝내고 먹자잉. 와, 할아버지 고마워. 할아버지는 선대 사장이었지만 아빠한테 사장 자리를 넘겨주고 난 후에는 기본적으로 집에만 계셔서 저와 놀아주시거나 공부를 가르쳐주시거나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애 챙겨주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슈이치한테 경제를 좀 알려주시죠. 슈이치한테는 이미 과외 선생도 여러 붙여줬잖여. 하지만 레이코한테는 나밖에 없어. 슈이치는 아버지가 쌓아올린 회사를 이어받을 아이잖아요. 나는 그런 거 부탁한 적 없다. 이어받기 싫으면 슈이치도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해 할아버지.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네 잘못이 아니요. 신경 쓰지 말어.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게 제 초등학생 때 기억입니다. 그 후로 얼마 안 가 할아버지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본인은 감기라고 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미 온몸에 다 퍼져 수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매우 슬펐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기는커녕 드디어 눈의 가시가 사라지는구만. 회사에서도 선대 사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니 뭐니 그런 말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몇 명 있을 정도니까. 이제 다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할아버지 죽는 거 싫어. 그렇게 쉽게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말어. 그치만 암 따위한테 질까봐. 네 인생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볼 때까지 안 죽을 거요. 할아버지는 실제로 투병 중이긴 했지만 그 후로 5년 이상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결국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오빠 생일이라 가족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에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고독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철저히 무시했고 오빠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저를 때렸고 학교에서도 친구가 생기지 않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런 곳에 신사가 있었나? 저는 홀린 듯이 그 신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전이 없어 죄송합니다. 용돈도 받지 못했기에 저는 무일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왔으니 손을 모았습니다. 바라는 건 오직 하나. 할아버지를 돌려주세요. 그런 부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날 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부모가 체면 때문에 사준 값싼 핸드폰이 울린 것입니다. 연락처를 교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지? 놀라서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이라고 합니다. 누구지? 레이코 씨입니까? 나를 알고 있다고? 오늘 당신이 저한테 기도를 했으니 답을 해주려고 왔습니다. 에? 무섭긴 했지만 저에게 이런 장난을 칠 만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메시지를 열어 답장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나요?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했잖아. 기도하러 와준 사람의 사정은 다 알 수 있지. 그럼 당신은 신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지. 할아버지를 돌려주실 건가요?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죽은 인간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거든. 그럼 왜 굳이 연락을 하신 건가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대신 내가 대화 상대가 되어줄까 해서. 무슨 말씀이시죠? 너 친구 없지? 네, 없는데요.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바짝 붙어있느라 친구를 만들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며 후회하더라고. 할아버지와 대화하셨나요?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 앞으로 네가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그러니 대신 부탁 좀 하겠다고 말하더라고. 할아버지가 당신한테요? 나는 그냥 진이라고 부르면 돼. 저기 아까부터 그 별 모양 되게 촌스러운데 일부러 그러세요? 에? 이런 게 유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옛날 정보 아닌가 싶은데요. 그보다 신이라고 하면 좀 더 당신의 마음속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편리한 게 없었으니까. 신도 진화하나 보네요. 사람이든 신이든 항상 진화가 필요하지. 너도 마찬가지야. 뭐가 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후로도 자칭 신은 계속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읽고 있자니 뭔가 마음이 편해. 상대가 신이라는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제 자신을 설득해가며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레이코는 뭘 좋아해? 모르겠어.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고. 컴퓨터는? 게임 같은 거 자주 하잖아. 그건 그냥 놀기 위해서지. 엄마 아빠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더라.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네가 좋아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게임을 만드는 일에도 흥미가 있어. 그럼 공부해보면 되잖아. 근데 책을 사려고 해도 용돈도 안 주고 알바도 세상이 흉흉하다고 못하게. 그런 너를 위해 할아버지가 돈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네. 어? 저는 진이 말한 대로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밑바닥에 손을 넣어봐. 헉! 책장 바닥에서 봉투가 나왔고 그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말했잖아. 할아버지가 부탁하고 왔다고. 그래도 이건 부당 상속이잖아. 어려운 걸 알고 있네. 가족들이 상속 얘기로 싸웠었거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유언을 남겨두었는데 결국 자기들 멋대로 했나 보네. 유언이 있었어? 너한테 500만 원을 남겨주라고 써놨었거든. 뭐 혹시 몰라 숨겨두길 잘했지. 그러니 그건 네가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말하네? 아이고 실례인데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이야. 그 돈을 써서 공부를 해. 책을 사는 것도 좋지만 독학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유료 강의를 들어서 힘을 기르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되려나? 나 혼자서 그걸... 가능하지. 그 할아버지의 손녀인데 안 될 건 또 뭐야. 진에게 등 떠밀린 저는 인터넷에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를 찾아 수강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강의는 온라인 형식이라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방에 틀어박혀 학교 공부를 하는 척하며 열심히 엔지니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쯤에 오빠는 이미 대학을 들어갔고 엄마 아빠는 오빠가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빠는 대학에 들어가 놀기 바빠서 집에는 거의 오지도 않았기에 저는 그 사이를 틈타 열심히 힘 기르기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좀 어때? 어렵지만 엄청 재밌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전문대로 갈 생각이야. 돈은 되겠어? 지금 몰라. 알바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일을 해서 번 돈을 모으고 있거든. 대단하네. 다 진 덕분이지 뭐. 고마워. 천만에. 분명 할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고 회사는 좀 어때? 그게 요새 잘 안 풀리나 봐. 얼마 전에도 가족들이 싸우더라. 아빠가 시작한 신규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었나 보더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말렸는데 말이야. 말렸다니? 네 할아버지는 계획도 없이 시작한 그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않을 것을 예상했거든. 하지만 네 아빠는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어. 그랬구나. 오빠는? 모르겠어. 대학 들어가고 나서 거의 집에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엄청 취해서 들어와. 그렇구나. 하긴 걔는 어릴 때부터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구나. 레이코, 혼자서 살아갈 힘을 더 기르렴. 그리고 가능한 빨리 그 집을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년간 엔지니어로서의 기초를 닦았고 전문대에 들어갈 거라는 말만 전하고 수험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과 다를 게 없었는데도 가족들은 연락은커녕 저를 찾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알바로 모은 돈으로 전문대에 진학했고 본격적으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남자애들이라 친구가 생길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 걱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겹치니 남녀 관계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여러 명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첫 남자친구도 생겼고 저는 곧바로 그 사실을 진에게 알렸습니다. 진, 들어봐. 나 남자친구 생겼어. 괜찮은 사람이야? 응, 약간 얼빠진 구석도 있긴 하지만 성실하고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뭐 그래도 진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아. 레이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진 덕분이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줄 거지? 레이코는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왜? 나는 너한테 친구나 애인이 생기면 사라질 생각이었어. 아니, 잠깐만. 장난이지? 이제 너는 괜찮아. 넌 충분히 강해졌어. 안 돼, 싫어. 사라지지 마. 네 인생에 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해. 행복해지렴, 레이코. 진, 싫어. 가지 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좀 더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신의 흉내를 내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상대가 사실은 누구였는지. 저는 울면서 진이 찾아와준 계기가 된 신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신사는 없었고 한 그루의 삼나무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그 후 2년 동안의 과정을 마치고 동기들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성적을 남긴 저는 한 유명 기업의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교재를 이어온 마코토와 동거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저희 집 회사가 망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친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당장 돌아오렴. 못 내놔. 아빠 사업이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부모는 결국 없는 존재인 저에게까지 매달려온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속 그 집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 사람들에게 있어 내가 없던 존재였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가족은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게.